네, 매주 화요일 경제 전문 기자인 박종훈 기자와 함께하는 대담한 경제 시간입니다. 박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자, 오늘은 세금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지난 연말정산 사태도 있고 해서 세금 얘기 나오면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맞아요. 많은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아무래도 이 1년에 세금 얼마 내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민감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. 예. 생활비, 교육비도 빠듯한데 여기다가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한다면 정말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죠. 오늘은 세금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그 진실을 따져보려고 합니다. 그중 하나는 우리나라에선 부자들이 전체 세금의 절반을 낸다 이런 얘기인데요. 정말 이 우리나라 부자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요? 이 기획재정부는 부유층에 대한 증세 논란이 있을 때마다 소득 상위 1%가 전체 소득세의 45%를 낼 정도로 많이 내고 있다. 또는 고소득층이 세부담이 너무 높은 편이라면서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반대해왔습니다. 더구나 일부 언론은 이 소득세를 전체 세수로 또 착각까지 해요. 그래서 소득세 상위 1%가 세금의 절반을 내고 있다. 또 이렇게 바꿔내는 경우가 많은데요. 여기서 따져봐야 할 것이 바로 소득세냐 아니면 세금이냐 하는 겁니다. 네. 소득세와 세금은 사실 엄연히 다르거든요. 소득세의 비중이 크다고 세금을 많이 낸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데요. 이 소득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3년 현재 14.8%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. 이 때문에 상위 1%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45%가 아니라 6.7%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예. 이에 비해서 이 상위 1%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3%나 되기 때문에 경제 관료들의 주장대로 부유층이 내는 세금이 너무 많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. 이 세금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하나 있는데요.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말입니다. 그런데 이 연말정산 대란 이후 증세 논란이 나오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이 근로소득자의 절반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이런 자극적인 제목으로 소득세부터 이 저소득층부터 증세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기도 했거든요. 명확하게 따진다면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 이 저소득층이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은 맞지만 소득세를 안 낸다고 해서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 네. 우리나라는 연봉이 1억 원이 넘어도 각종 공제제도 때문에 소득세 실효세율이 10%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에 비해서 거의 모든 물건과 이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율은 10%나 됩니다. 더구나 담배값의 무려 74%가 이 세금이고요. 또 휘발유값의 58%가 세금인데 또 맥주값에는 53%가 세금입니다. 이 때문에 저소득층이라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웬만한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소득세율보다 훨씬 더 높은 간접세율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 또 한 가지 세금에 대한 오해가 바로 상속세와 관련된 건데요. 최근에는 일부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다면서 우리나라도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상속세를 폐지했다는 것이 이 상속 재산의 과세를 아예 안 한다 이런 얘기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. 상속세를 폐지한 대부분의 나라는 이 자본이득세로 이 소득을 과세하는 방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거든요. 이렇게 바꾸게 되면 더 광범위하게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. 이 때문에 이 더 큰 실물자산을 너무나 큰 실물자산을 상속받았을 때 당장 이 상속세를 낼 이 헌금이 없다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속 시점에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팔았을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이 자본이득세 체제거든요. 이처럼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돈으로 돈을 버는 것에 이 과세하는 모든 것에 과세하는 조세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그런 나라처럼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부유층의 세부담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. 이에 비해서 한국은 온갖 공제제도 때문에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런 우리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체제로 전환하면 이 자칫 부의 대물림을 강화해서
경제 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역전이 불가능한 그런 경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. 더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매출이 3천억 원 이하인 기업을 상속하면 이 무려 500억 원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미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를 무력화시킨 대표적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조세 체계는 나라마다 다르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부유층이 실제로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데요. 이 때문에 조세와 재정정책으로 이 빈부격차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이 간접적인 방식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. 지난해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이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토대로 조세제도로 빈부격차가 과연 얼마나 개선됐냐 이걸 직접 계산해 봤거든요. 예. 그랬더니 그 결과 우리나라는 고작 9% 정도에 불과해서 이 OECD 회원국 중에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. OECD 회원국 평균이 35%였고요. 이 우리 정부가 모범 사례로 보고 있는 이 독일은 42%나 됐습니다. 더구나 이 자유시장 경제를 중시 여기는 미국조차 25%나 개선된 것과 비교한다면 한국의 빈부격차 개선률은 정말 미미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. 우리 경제 관료들이 이 부유층이 너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이런 말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세금이 정말 얼마나 공정한지 꼼꼼히 따져볼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내놔야 하는 거 아니냐. 그렇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으로 시작됐던 이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은 좀 쉽지 않다. 이런 견해가 많습니다. 네. 자, 오늘 박종훈 기자와 함께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